축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볼 리프팅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볼 리프팅 훈련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볼 리프팅이 볼 감각을 잊지 않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2개 이상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지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볼 리프팅 연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써볼게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발가락을 올리면서 볼을 터치를 하는데요. 볼 중앙을. 그거를 일단은 제자리에서 잔발을 움직인 뒤에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사이드 터치, 또 인사이드 터치, 가볍게 손 돌려주면서 단어 돌려주면서 터치, 인사이드, 주변을 뒤에 한번 살펴주고 인사이드.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인사이드 발가락 올리면서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사이드 터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이드 할 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 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볼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인사이드를 보낼 때 발바닥이 하늘로 들려버리면 볼이 하늘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볼 던져주시면은 발바닥이 안 보이게 터치. 그리고 세 번째는 했을 때 이 사람 몸 중앙에 배나 가슴에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잔발 대면서 정확하게 내 몸에 상대 몸에 정확하게, 오케이, 정확하게. 이게 제자리에 되시면은 이제 사이드 스텝 하면서 또 되셔야 되고 또 앞뒤로 나오면서 되셔야 됩니다. 이게 경기장에서 막 이제 자유롭게 뛰면서 볼 던져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동작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요. 네 번째 훈련,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가슴 트래핑과 5번째 헤딩인데, 가슴이랑 헤딩은 준비 자세가 같습니다. 내가 내 몸 상태에서 인사이드 임팩트 하시 똑같습니다. 내 몸 상태에서 턱을 뒤로 제낀 채로 팔을 일자로 펴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려서 팔목부터 팔꿈치로 상대 수비를 실드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바로 허리를 툭 제낀 상태에서 인사이드 볼 나올 때 터치하고 인사이드, 여기 가운데 가슴 맞추면서 툭 제끼고 인사이드, 툭 뒤로 힘 빼면 인사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훈련은 헤딩입니다. 다이렉트로 내가 헤딩할 때 공격골로 왔을 때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법인데, 패스일 수도 있고 슈팅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슴과 준비 자세,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들고 턱은 뒤로 제낀 상태에서 그대로 볼이 이렇게 왔을 때 제꼈다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임팩트, 손을 당기면서 허리 제껴서 팔 구부린 상태에서 임팩트, 허리 힘으로 미는 거예요. 눈은 감으면 안 되고 가슴 쭉 뒤로 했다가 쭉,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은 주로 찍으면서 수비를 놓을 때 멀리 보내면서, 공격은 찍고, 처음에 아마추어분들은 밑에 찍으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쭉 이런 식으로. 반갑습니다. 믿고 듣는 김승희 강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자동차지만 그만큼 위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과실임의 프로가 더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조금 사고 났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적당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실이 어떻고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방법만 알아보면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무조건 덕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과연 내인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 중요한 건 친절입니다. 친절. 어떤 형태든 간에 사고를 났기 때문에 이 사고를 어떤 형태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한 15년을 다니고 왔는데, 사고 나신 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첫째, 급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은 화가 많아요. 우리나라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평상시에는 억수로 온순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좀 화가 많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더 손해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전환 마사지는 먼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귀 사이에 끼워 위 아래로 반복하시면 혈액순환과 마찰을 통해 기분이 업되어 상쾌해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사지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시거나 같이 하시면 가정의 화목은 덤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분 전환 마사지 할 때 먼저 중지와 검지 그 사이에 끼워 위아래로 반복해 주시면 되고, 또 그다음 피로회복 마사지는 마구 구기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돌려도 주시고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마사지 하시면 피로 회복됩니다. 기분이 전환되었으니 피로도 풀리는 금상첨화겠죠? 피로 회복 마사지는 아주 쉽습니다. 기를 마구 구기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구기시면 상처가 생기니 부드럽게 구기시면 됩니다. 이런 마사지는 막혀있는 혈들이 풀려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피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반으로 구긴 상태에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리저리 돌려도 보시고 스트레칭 하듯이 잡아당겨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귀를 S자 모형으로 구부려서 마사지 하시면 피로 회복이 풀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중개법인 나라 CNS 대표 최호승입니다. 내가 궁금한 부동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각자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겠지만 오늘은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아야 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쉬운 것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처음부터 부동산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 옛날 원시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렵 생활을 하던 듯이 농경 생활로 정착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자기 자리가 자기 것이 되고 또 생활하기 편리한 자리가 되게 되고 서로 간의 경계가 되다 보니 그것을 소유하고 인정하면서 이 부동산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식주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차츰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 의식주 해결의 수단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투자처가 되면서 궁극적인 의식주를 넘어선 가장 큰 주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치적으로는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고 팔고 하니까 제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저 역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 관련 세미나 강의자 홍주보입니다. 창업하면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나눌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창업에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먹고 살기 바쁜 당신에게 들려주는 프로젝트 B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길죠? 하지만 창업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와닿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업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은퇴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그 삶 자체가 A라고 본다면 지금 저랑 이야기 나눌 창업이 B가 되겠죠. 먹고 살기 바쁘지만 저와 함께 프로젝트 B에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창업하면 열에 하나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핵심은 결국 아이디어 전쟁, 곧 창의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이디어, 곧 창의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목차를 볼까요? 성공하는 창업을 위한 키워드 창의력, 그리고 창의력 테스트를 통해 나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지금 800만 창업 시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퇴 이후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그 수에 빗대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여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기준이 높아져 수명도 늘어났기에 일하고자 하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대마불사의 논란입니다. 대마불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마초를 피면 불사한다는 뜻일까요? 네, 바로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에서 대마가 결국은 살 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마불사가 몰락한다는 뜻은 대마는 대기업 임원을 뜻하며
대마불사는 대기업 임원들은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대마불사의 몰락은 이런 대기업 임원들조차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직 위기가 곧 새로운 창업이라는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